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숫자 하나하나가 다 재미있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두시면 이런 소식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지난 6월에 역사적인 상장을 했던 스페이스X 기억하시나요? 그 스페이스X가 이번 주에 상장 이후 첫 번째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공개 기업으로서 첫 성적표를 받아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적표가 생각보다 훨씬 화려합니다. 일단 숫자부터 볼까요? 2026년 2분기 총 매출이 78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분기랑 비교하면 40억 7천만 달러였으니까 1년 만에 무려 92%나 뛴 거예요.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한 셈이죠. 그리고 원래 월가에서 예상했던 수치가 68억 1천만 달러였는데 이걸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예상치를 넘어서는 것도 넘어서는 건데 격차가 꽤 커요. 적자 부분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순손실이 5억 4천100만 달러로 줄었는데요. 작년에는 10억 1천만 달러였으니까 손실 규모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매출은 늘고 손실은 줄고 이보다 좋은 그림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랑 유가증권을 다 합치면 대략 1,0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우주 사업이랑 위성, 인터넷, 그리고 인공지능 인프라까지 계속 밀어붙일 실탄은 충분해 보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 내용은 니콜라스 크루즈 파타네라는 분이 정리한 요약 자료를 통해서도 자세히 알려졌는데요. 여기서 나온 내부 전망이 좀 대단합니다. 2030년까지 연매출 1조 달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78억 달러에서 시작해서 1조 달러라니 이게 실현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 곡선이 되겠죠. 자, 이제 스페이스X 사업의 핵심 스타쉽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스타쉽은 앞으로 스타링크 위성망을 계속 쏘아 올릴 핵심 발사체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번 콜에서 스타쉽 14차 비행이 이번 달 말에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귀환하는 상단부를 잡아내는 캐치 시도도 함께 진행한다고 해요. 이 캐치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발사체를 빠르게 재사용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거든요. 로켓을 매번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잡아서 다시 쓸 수 있어야 비용이 확 줄어드니까요. 그리고 이번 14차 비행이 처음으로 실제 운용 장비를 궤도에 올리는 비행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테스트 성격이 강했다면 이제는 진짜 실전 투입인 거죠. 구체적으로는 차세대 스타링크 V3 위성을 스타쉽에 실어서 올려보내고 이걸 실제 운용 궤도에 배치하면서 동시에 상단부 캐치까지 시도하는 겁니다. 참고로 지난달에 있었던 13차 비행에서는 스타링크 V3 위성을 배치하는 테스트만 진행했었는데 이번에는 테스트를 넘어서 진짜 서비스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발사체 하면 늘 따라다니는 걱정거리가 바로 열 차폐 시스템입니다.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엄청난 열을 견뎌야 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머스크가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본인 입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한 김칫국은 마시고 싶지 않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열 차폐 문제가 해결됐다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다고요. 데이터랑 유관 검사 결과 모두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개선은 계속하겠지만 빠른 재사용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기술적인 장애물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머스크는 꽤 대담한 목표도 언급했는데요. 1년 뒤에는 스타쉽을 매일 발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본인도 이게 상당히 낙관적인 목표라는 걸 인정하긴 했지만 방향성 자체는 뚜렷하죠. 이제 스페이스X 매출의 진짜 주력 스타링크로 넘어가 볼까요? 커넥티비티, 그러니까 인터넷 연결 사업이 여전히 스페이스X의 가장 큰 돈줄입니다. 이번 분기 스타링크 매출만 42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전체 매출의 절반이 넘는 셈이죠. 가입자 숫자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스타링크 활성 가입자가 작년 대비 2배로 늘어서 1200만 명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번 2분기에만 순증으로 170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확보했는데 이게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 해요. 스페이스X 사장이자 최고 운영 책임자인 그윈 쇼텔이 이 부분을 직접 언급했는데요. 스타링크가 정말 눈에 띄는 분기를 보냈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순증 17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추가했고 이게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좋은 분기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새로운 V 부집 접시형 안테나도 출시됐는데요. 이게 가정용 광대역 인터넷 보급을 더 확대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머스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10년 안에 스타링크가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대부분을 담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물론 아직은 먼 이야기지만 방향성만큼은 확실히 보여주는 발언이죠. 그런데 이 기가비트급 위성 인터넷 속도라는 약속을 지키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궤도의 V3 위성이 대략 1000기 정도는 올라가 있어야 다음 단계의 서비스 도약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14차 비행에서 첫 V3 위성들이 정식으로 궤도에 합류하게 되는데 회사 측 설명으로는 2000기 목표를 2027년 2분기쯤에는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번 발표에서 가장 파괴력 있다고 느낀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용 이동통신, 그러니까 휴대폰 통신 시장이에요. 스페이스X는 2027년 말까지 독립형 스타링크 모바일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목표는 통신 음영 지역을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지금도 스페이스X는 미국의 T모바일 같은 현지 통신사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위성 기반 셀룰러 연결 서비스를 몇몇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 자체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출시하게 되면 기존 통신사들의 시장 점유율을 상당히 가져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버라이즌, AT&T, T모바일 같은 미국 통신 대기업들과의 경쟁에 대해서 쇼델이 직접 코멘트를 했는데요. 이 세 회사를 합치면 대략 연간 6천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라고 하면서 스페이스X가 이 중에서 상당한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자사 서비스가 더 낫고 궤도의 위성들을 활용해서 음영 지역을 완전히 없앨 수 있고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더 강할 거라면서 스타링크 모바일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어요. 이제 요즘 모든 회사들이 빠질 수 없는 그 키워드 인공지능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스페이스X의 AI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247% 급증해서 25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매출 성장률만 놓고 보면 회사 전체에서 가장 폭발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번 분기 자본 지출만 158억 달러를 인프라 구축에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있었던 대형 인수 소식도 자본 지출 전망을 더 끌어올렸는데요. 바로 AI 코딩 스타트업 커서를 600억 달러에 인수한 겁니다. 이 인수의 목적은 기업용 소프트웨어 사업을 더 빠르게 밀어붙이기 위한 거라고 해요. 컴퓨팅 인프라 규모도 짚고 넘어가야겠죠. 현재 스페이스X가 운영 중인 컴퓨팅 파워가 명판 기준 1.4GW인데요. 2026년 말까지 2GW로 늘리고 내년에는 누적으로 10GW에 가까운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경영진 설명으로는 스페이스X가 그 어떤 회사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AI 컴퓨팅을 배치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구축한 컴퓨팅 용량 일부는 구글이나 엔트로픽 같은 회사들에 임대하고 있는데 이게 스페이스X의 연간 매출에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를 위해서 스페이스X는 엔비디아 GPU만 독점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머스크가 직접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2GW가 넘는 컴퓨팅 파워를 확보할 예정이고 내년 말까지 누적으로는 그보다 몇 배 더 늘어나서 5GW보다는 10GW에 훨씬 가까운 수준이 될 거라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만 쓰기로 결정했고 베라 루빈 아키텍처가 최고라고 판단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엔비디아 하드웨어가 지상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우주로도 올라간다는 점이에요. 최근에 발표된 엔비디아와의 하드웨어 계약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스타링크의 스타마인드 AI 위성에 들어가는 CPU와 GPU를 공급하게 됩니다. 스페이스X는 우주 궤도에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구상을 이제 실제로 현실화시키고 있는 단계인데요.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 칩을 탑재한 궤도 데이터 센터를 2027년부터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스페이스X는 테슬라, 인텔과 함께 테라협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체 커스텀 반도체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자체 반도체와 외부 파트너 반도체 두 트랙을 동시에 가져가는 전략인 셈이죠. 그리고 인공지능 이야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 바로 xAI 인수 이후 이야기입니다. 스페이스X가 xAI를 인수하면서 이걸 내부적으로 스페이스X AI 부서로 재편했는데요. 이 조직에서 모델 개발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머스크가 이번 콜에서 앞으로의 출시 일정을 직접 공개했는데요. 그록 4.6 버전이 다음 주에 나오고 그록 4.7 버전은 그로부터 3주에서 4주 정도 뒤에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AI 개발 속도 자체가 앞으로 극적으로 빨라질 거라고 전망하면서 연말쯤 나올 예정인 그록 5에는 스페이스X의 전체 데이터를 통합해서 학습시킬 거라고 설명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록 5는 실제 엔지니어링 텔레메트리 데이터, 제조 공정 기록, 그리고 궤도 비행 데이터까지 다 흡수해서 학습하는 고도화된 엔지니어링 인공지능 플랫폼을 지향한다는 겁니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모든 데이터로 학습시키기 때문에 그록 5가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최고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스페이스X의 첫 분기 보고서는 발사사업, 위성 광대역, 인터넷, 그리고 궤도 컴퓨팅이라는 세 개의 축이 하나의 사업 모델로 서서히 합쳐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회사는 올해 말까지 연한산 매출 1,000억 달러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이 공격적인 자본 지출은 계속해서 우주와 인공지능 기술의 한계를 밀어붙이는 중이에요.
숫자만 봐도 정말 정신없이 성장하고 있죠. 스타쉽 14차 비행이 이번 달 말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저희 아이러브9 채널에서도 그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다시 다뤄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소식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